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기출 하루 3문제 보객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9회 27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정정신청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정정신청. 정정신청이라는 것은 잘못 적은 거 오타를 고치는 것을 정정신청이라고 하죠. 변경신고는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게 아니라 추후 합의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정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기역, 미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답은 2번이고요. 자, 정정신청해야 되는 거 우리 암기 프린터 14번에 보면은 주지사 종목 이렇게 암기를 했죠.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 지분 비율, 주지사, 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상호, 그 다음에 건축물의 종류, 주지사 종목, 목은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 정정 가능합니다. 토지의 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집은,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정정이 가능하므로 방문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됩니다. 이 정정신청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이 가능한데 토지의 종류는 정정 불가능합니다. 거래 지분 비율, 면적은 정정, 변경 모두 가능합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도 정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설을 보면 변경신고와 정정신청을 비교해서 암기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4번, 15번에 있습니다. 14번에 정정신청, 15번에 변경신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정정신청, 변경신고가 모두 다 가능한 것, 둘 다 가능한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거래 지분이나 거래 지분 비율, 이것은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신고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 지분 비율, 정정, 변경 모두 다 가능하죠. 세 가지입니다.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면적, 정정도 마찬가지죠. 거래 지분 비율, 면적, 거래 지분 이 세 가지는 정정, 변경이 모두 다 가능하다. 정정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것을 고치는 것을 정정이라 하고 변경은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4번 정정신청은 주지사 종목, 15번 변경신고는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암기는 해두시는 게 좋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협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에 대해서도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네, 협회에 대해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러면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옳은 것, 틀린 것 이것도 잘 구분을 해야 되겠죠. 자, 틀린 것이 되겠는데 틀린 것.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협회는 자연인이 아니고 법인입니다. 법인 맞고요. 그 다음에 이번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죠. 영리재단법인이 아니라 비영리 사단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협회 총회 의결 내용,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협회는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다만 3번에 있는 것처럼 지부, 지회 설치 신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닙니다.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사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 빼고 나머지는 모두 국토부 장관이죠. 따라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하면 X입니다.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창립총회에는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도에서 20명 이상이 참석을 해서 참석한 개업공개사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일반 의결 종족수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죠. 예,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라고 했죠. 협회와 관련해서는 모두 국토부 장관인데 오직 지부 설치 신고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사후 신고입니다. 설치한 때에 신고합니다. 설치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설치한 때 신고다. 신고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유념해서 보셔야만 되겠습니다. 이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국토부 장관입니다. 총회 의결 내용도 국토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지도감독도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협회 공개사업 운영규정 제정하여 승인받는 것도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인데 1번 중개대상물의 가격이 당해 거래상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법제 33조 제1항 금지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의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금지행위에 해당되죠. 가격을 속이면 금지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의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는 매도 의뢰인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조사 확인하는 것만으로 족하다. 예, 족하다 이 말이 틀렸네요. 완전히 족하다 이 말이 틀렸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등기필 정보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등기필 정보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족하다, 완전히 만족한다 이 말이죠. 틀렸습니다. 등기필 정보도 확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중개보수 초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사무소 기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사무소가 경기도에 있다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해도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아야 되죠.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자신의 등록된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에 해당이 된다. 예, 즉 양도 대여에 해당되는지 되지 않는지는 사회통념상 실체적 진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계약서 작성을 하고 즉 중개 업무 하는데 자격증 있는 교육공개사는 관여하지 않고 단지 등록된 인장만 도장만 찍었다면 양도대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인데 진정한 소유자인 여부를 확인하려면 신분증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필 정보까지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 해설 판례에 보니까 주민등록증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민등록증 등. 등에 의해서 주민등록증 등이라고 하면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등기필 정보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공인중개사가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물을 직접 수행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하여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라면 이는 양도대여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축제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